이 과장, 그 결제 서류 좀 챙겨서 내 방으로 좀 와요. 네. 서영? 자기 왔나? 자기랑 출장 오랜만이네. 그니까 그동안 우리가 너무 바빴잖아. 하긴. 아 근데 요즘 우리 만화 눈치가 좀 이상해. 자기 와이프처럼 둔한 사람이 어딨다고. 우리가 이러는 게 벌써 몇 년째인데. 하긴. 얼른 들어가자. 아, 근데 자기야, 계산은? 회사 출장 오는데 법인카드 챙겼지. 역시 알뜰하다니까. 들어가자. 가자. 오래된 불륜 관계군요. 불륜을 법인카드로? 요즘 맨날 퇴근도 늦고 툭하면 회식이고 맨날 휴대폰 감추는 것도 뭔가 수상하고 분명히 뭐가 있어. 안 되겠다. 아, 이거 하면 되겠네. 일단 이 사람 차에 몰래 숨겨놔야겠다. 오늘따라 더 섹시한데? 오늘 자기 만난다고 신경 좀 썼다. 오늘 늦게 들어갈 거지? 그럼 오늘 회식한다고 얘기 다 해놨다. 이리 와봐. 간지럽다 자기야. 잠깐만. 내 이것들! 이 과장, 오늘 저녁 뭐 먹을 건데? 오늘은 자기가 좋아하는 초밥? 초밥 좋다. 맛있겠다. 좋지. 먹으러 가자. 내 남편이랑 바람난 내 남편이랑 바람피니까 좋더라. 어? 아 여보 여기 회사 앞이야. 왜 이래? 회사에서 잘하는 짓들이다. 어? 아, 여보 일단 진정하고 일단 집에 가서 얘기하자. 어? 김 차장님, 이 사람이 뭔가 오해하는 것 같은데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가자고 좀. 당신 나 이대로는 못 넘어간다. 그 여자 상대로 위자료 소송할 거다. 아 여보, 그럼 나 회사 어떻게 다녀? 지금까지 잘 다녔으면서 왜? 증거 없잖아. 증거? 증거 다 있거든. 당신 차에서 녹음한 거 그거 증거자료 제출할 거니까 발뺌할 생각도 하지 마라. 아 여보. 아이씨. 왜? 아니 아까 당신이 회사 로비 앞에서 난리 친 거. 그거 SNS에 올라갔고 난리난다 이거 지금. 그게 뭐? 뭐게? 우리 회사 공기업인 건 모르나? 회사 이미지 떨어뜨렸다고 분명 징계 떨어질 텐데. 아우 미치겠네 진짜. 아니 회사 이미지랑 직원 사생활이랑 무슨 상관이라고? 됐고 나는 이대로 못 넘어가니까 그 김 과장이랑 관계 똑바로 정리해라. 이후 저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김서연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상해 혐의로 저를 고소했습니다. 김서연의 남편은 저희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요. 거기다 아니, 두 사람이 바람 피운 것 때문에 회사 게시판이 아주 난립니다. 이미지 추락도 문제고요. 거기다 감사 결과 같이 출장 가서 모텔비를 법인카드로 끌으셨죠. 그거 엄연히 회사 자산을 남용한 겁니다. 회사 자산 남용이라뇨? 아니 출장 가서 정당하게 카드 사용한 건데 대체 왜 남용입니까? 이번 일은 내규에 따라서 그냥 못 넘어갑니다. 두 분 다 해고까지도 각오하셔야 될 겁니다. 아니 그 사적인 일로 무리를 일으킨 건 죄송하지만 이건 징계 수위가 너무 부당합니다. 맞습니다. 너무 부당합니다. 저 이대로 그냥 못 넘어가요. 그냥 못 넘어가면요?
회사에 정식으로 문제 제기할 거예요. 저도요. 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자 임태량 변호사님, 자 일단 이 사건은 불륜 문제긴 한데 이게 단순한 뭐 불륜, 치정 문제만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잘 보셨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얽혀 있는데요. 크게 4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륜과 관련된 위자료 청구 문제, 두 번째는 위법 수집 증거와 그 증거 능력이 문제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문제, 네 번째는 직장 내 불륜에 따른 징계의 정당성 문제입니다. 네. 야, 쟁점이 4개나 녹아있는 말 그대로 종합 선물 세트 막장 드라마입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니까 네. 야, 더 이게 기가 막히네요. 그러게요. 가끔 현실이 뭐 드라마보다 더한 경우가 있는데 네. 이런 사건이 딱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의뢰인을 위해서 쟁점 하나씩 저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불륜과 관련된 위자료 청구 문제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지금 드라마에서는 박민지 씨가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를 했는데 상간녀 김서연 씨의 남편이 또 박민지 씨의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죠. 네. 불륜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정확한 부정행위의 의미를 먼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설명드리면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네. 야, 부정행위를 그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다는 거는 이 직접적인 행위가 되는 간통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부정행위의 경우에는 간통보다 더 넓은 개념인데요. 부부의 정조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채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간통죄 폐지로 성관계 현장을 증거로 확보하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성관계 사실이 입증되어야만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따라서 박민지 씨가 김서연 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김서연 씨도 무조건 위자료를 이제 배상을 해야 되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무조건 위자료 청구가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지금 부정행위가 명백한 상황인데 그럼 위자료를 물어야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니, 왜 그런 거죠? 네. Why? 예,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예외적인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예외적인 경우, 궁금한데요. 어떤 경우입니까? 네, 대법원은 예외적인 경우로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제3자의 부정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야, 근데 이런 예외를 두게 되면 오히려 더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예, 네, 지금 말씀드린 건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고요. 부정행위의 증거가 있다면 대부분의 경우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이 드라마 속에 박민지 씨는 남편과 김서연 씨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증거 또 녹음 파일을 갖고 있으니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겠네요. 네, 저희 사안만 보면 인정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네. 자, 그럼 김서연 씨 남편이 제기한 위자료 역시 이것도 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불륜을 저지른 사람 모두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피해자는 2명이 되는 것이죠. 예. 부정행위를 한 남자의 아내, 그리고 부정행위를 한 여자의 남편. 그래서 불륜은 한 개의 사건이지만 소송은 2개로 진행될 수 있고 2개 사건 모두에서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박민지 씨가 차에다가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불법적으로. 이런 증거가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까? 예, 이 사건에서 박민지 씨가 남편 차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 행위는 말씀하신 대로 위법한 증거 수집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민사재판에서는 이러한 증거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증거 능력이 배척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은 때로 더러운 손에서 나오기도 한다.
라는 말도 있거든요. 네. 실제 대법원은 우리 민사소송법은 증거에 관하여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이 부지중 촬영된 동영상을 위법으로 수집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박민지 씨가 제출한 녹음 증거는 민사재판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몰래 찍은 영상이나 녹음 파일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증거로 제출을 해야 되겠네요. 예, 민사재판만 고려한다면 네. 일단 증거로 제출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그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준희 씨, 예. 남편 차에 녹음기 설치하거나 영상 찍으시면 안 됩니다. 허락을 구하고 하겠습니다. 꼭. 예, 네. 그러겠습니다. 네, 일단 드라마 사례에서는 지금 김서연 씨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박민지 씨를 이제 고소를 했다고 하는데, 자, 그럼 박민지 씨는 처벌받게 되나요? 예,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야, 그 규정대로라면 불법이 확실한데 처벌이 어떻게 됩니까? 예, 박민지 씨가 남편 차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 행위는 명백히 법을 위반한 겁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에 따르면 이런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녹음기 한번 잘못 설치했다가 지금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처벌 수위가 상당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가 필요한데요. 네. 물론 사안에 따라 검찰이 기소유예를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원이 판단하게 되는데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러면은 이제 불륜을 하는 사람보다 그걸 밝혀낸 사람이 더 큰 벌을 받는 셈이네요. 그렇게 되네요. 맞습니다. 오. 이와 같은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불륜을 저지른 김서연 씨가 오히려 피해자가 되고 불륜으로 피해를 본 박민지 씨가 가해자가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우리 사건처럼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불법 녹음을 하는 경우가 다수 있는데요. 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을 한 경우 범죄 행위에 비해서 그 처벌이 강하게 이루어질 위험이 있다 보니 대응 방법에 있어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무슨 말씀하시려고요? 이게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발각하더라도 네네. 이렇게 차분하게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함께 그러니까 참 평정심을 찾는 게 또 쉽지가 그럼요. 않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후하고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자, 마지막으로 직장 내 불륜에 따른 징계 문제,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는 징계를 내리겠다라고 했는데 두 사람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예, 이 부분이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가 직원의 사생활만을 이유로 함부로 징계를 할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드라마 사례처럼 불륜으로 인해 회사에 큰 소동이 일어나고 회사의 이미지에 타격을 줬다면 징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사적인 잘못 때문에 회사에서 이게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그럼 여러 가지 좀 사정이 고려돼야 가능한 것이겠죠? 네, 관련되어서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그 판결 기준에 대해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법원은 징계 사유로 인정된 비행의 내용과 정도, 경위 내지 동기, 비행이 당의 행정조직 및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의 정도, 행위자의 직위 및 수행 직무의 내용, 평소의 소행과 직무 성적, 징계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건전한 사회 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건의 경우에는 불륜과 폭력 사태의 소문이 회사 내에서 퍼진 것은 물론이고요. SNS에 이 영상이 올라가면서 언론 보도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아이고. 때문에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은 상황이라서 예. 특히나 공기업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중징계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야, 이 중징계라고 한다면 해고까지도 가능한 건가요? 징계 수위라는 것은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그 사안의 경중이나 징계 혐의자의 신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안과 같은 경우 김서연 씨와 박민지 씨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조항이 있거든요. 예. 만약 단순 불륜만 문제된다면 견책이나 감봉, 정지까지도 가능할 수 있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 자산 남용 문제도 인정된다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인카드는 쓰면 안 된다니까. 참. 정말 불륜이 난 엄청난 후폭풍이 있는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법적 쟁점이 있었던 그런 사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볼게요. 시청자분들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직장에서의 연애나 불륜은 개인의 사생활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고 회사에 피해를 줄 경우 중한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나의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역공을 당하여 불륜 상대방에게 사과해야 하는 황당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 녹음에 따른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벌금형이 없기에 생각보다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설령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전과자가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적법한 절차로 증거를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법을 지키는 것이 결국 자신을 지키는 길입니다.